손전등 빛을 앞세우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만석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농지기량 조합 숨은 관리자, 그녀 남편인 만석의 직함이었다. 검은 저수지는 커다란 만석의 무덤처럼 친근했다. 다시 오지 못할 시절이 그리웠다. 지나간 그녀 삶의 필름을 돌렸다. 그녀가 쌀가게 정원이던 긴 만석에 자전거 뒤에 올라타 그의 허리를 꽉 잡은 채 내달리는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억새풀이 울창한 숲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이맞춤하던 때를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조금만 기다리슈. 갈 때 가더라도 내 집에서 살다 가야겠슈. 큰 사위 아픈 것 모조리 가져가게 해줘유. 기다려유. 내가 불을 밝혀줄게유.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선우 작가님의 한여름밤의 흑백 영화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2023년 한국소설 작가상을 수상한 오후 2시의 친절한 이웃 소설집에 실린 단편이에요.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자책하는 그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터를 불화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괴로워합니다. 급기야 치매까지 온 그녀가 봄날과 같았던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이 소설은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 나오는데요. 하소담이 또 충청도 사투리 조금 하죠? 네. 주인공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여름밤의 흑백 영화 이선우. 빛바랜 커튼을 젖혔다. 저수지 쪽으로 난 창문을 밀치자 안개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안개라면 저수지 가장자리에 있는 그녀 집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오늘따라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벽에 갇힌 듯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안개 속에서 만석이 손을 내미는 듯해 그녀는 순식간에 창밖 회백색 허공으로 손을 내밀어 휘저었다. 차디찬 안개 입자만 손끝에 매달렸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 같은 날은 허망하게 간 만석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만석이 빗속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못한 그해 여름밤 이후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그를 따랐어야 했다는 후회가 지금껏 가슴을 때렸다. 한 움큼의 모래를 털어넣은 듯 입이 마르고 버적거려 물을 마셨다. 좁아진 목구멍 탓인지 물은 가는 시냇물 소리를 내며 오래 넘어갔다. 먹는 음식마다 달게 느껴지던 젊은 날이 떠올랐다. 된장만 지져도 밥이 달아 입이 쓰다는 사람을 이해 못했다. 그녀는 그 나이가 됐다는 게 서글퍼 멀거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벽지의 모란 꽃무늬는 무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발에서 얼룩처럼 보였다. 만석이 살았을 때 발랐으니 근 20해가 넘어갔다. 만석이 의자에 올라가 풀칠한 도배지를 자루가 긴 빗자루로 쓸어내리면 그녀는 실룩거리는 의자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국수를 벌겋게 비벼 먹으며 지친 웃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희뿌연 어둠도 안개에 갇혀 도망가지 못한 듯 그녀를 결연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마루 아래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한길랑 떨어지로 떨어져 간데없이 쓰러질 듯 가무트에 덜썩 주저앉았다. 얼마 전부터 돌아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러다 주저앉기 일쑤였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완연히 사라지려면 한 시각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당신이 있었다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대본의 측백나무 모가지를 싹둑 잘라 밖을 훤히 내다보게 했을 텐디. 그녀는 웃자란 측백나무 울타리를 향해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쓸쓸한 기운이 자신한테 따라붙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쌀이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꽤나 후덥지근하겠구먼. 안개가 자욱한 날은 영락없이 묻었고 해가 쨍했어. 그녀는 가뭄에 비라도 한바탕 내려주기를 바라며 천지분간이 어려운 저수지에 대고 혼자 말을 했다.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헛구역질에 목젖이 시큼했다. 저수지 물 비린내 때문이었다. 큰딸을 얻고 이곳에 왔으니 5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물 비린내에 헛구역질을 하는 자신이 요망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귀에 돼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메, 내가 시방 뭔 일인겨? 여태 저것들을 굶긴겨?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밥 찌꺼기를 들고 나왔다. 허둥거리느라 신발이 제대로 꿰이지 않았다. 겨우 당도한 돼지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것들이 다 어디 간겨? 그녀는 순간 들고 있던 밥 바가지를 놓치는 동시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멀뚱하게 허공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꼼짝 않던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가서 문적거리는 돼지우리 슬레이트 지붕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갔다. 내가 왜 이러는겨? 갈 데가 다 된 모양이구먼. 쯔쯔. 그녀는 자신 안에 뭔가 나쁜 악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석과 그녀가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고 얼마 후 축산 농가가 늘어나면서 돼지값은 폭락했고 사료값은 반대로 폭등했다. 뒷돈이 없던 만석은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때 만석이 짓던 허탈한 표정이 떠올랐다. 만석이 농지기량 조합 숨은 관리자로 일하면서 소일 삼아 몇 마리 키우던 것도 만석이 저 세상 사람이 된 뒤에 그녀가 이때쯤 더 새끼를 받아 키웠다는 생각도 뇌리에 스쳤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크고 작은 돼지들이 그녀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랐다. 오크샤, 랜드레이스, 햄프샤 등 계량종 돼지들을 종돈과 비육돈으로 나눠 1년에 여러 배 새끼를 내 정성으로 키워냈다. 어린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아서면 그녀의 삼남매도 참새처럼 입을 벌렸다. 어미젖의 머리를 받고 젖싸움을 하는 것은 어린 돼지나 그녀의 삼남매나 다를 바 없었다. 연년생인 둘째가 제 동생이 빠는 젖을 시샘에 떼쓰는 바람에 양쪽 젖을 물리던 생각도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녀는 둘째와 막내 머리를 쓰다듬듯 자신의 젖무덤에 손을 얹고 쓸어내렸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둘째를 낳을 때 돼지우리에서도 새끼가 태어났다. 그녀는 산파를 원했지만 만석은 자신이 산파 노릇까지 하겠노라 했다. 상고를 겪는 동안 만석은 산파를 부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괴로워하는 그녀와 어미돼지 사이를 오가다 마침내 아이를 받아 씻겨 그녀 옆에 뉘고 돼지우리로 뛰었다. 어미돼지가 상고로 침을 흘리며 괴로워하면 만석은 어미돼지 등짝을 손끝으로 득득 긁었다. 우리를 빙빙 돌던 어미돼지가 괴성과 함께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아기 울음과 돼지 새끼 울음이 울타리 밖으로 퍼져나갔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만석은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그녀는 지나가 버린 시절, 다시 오지 못할 시절이 그리웠다. 다시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큰딸도 둘째도 막내도 그때는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 당연한 생각을 못했다. 그래도 무탈하게 자라줬으니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괘씸한 생각이 자꾸만 끼어들었다. 초다새 날이 만석의 기일이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세 놈 모두 오지 않았다. 사정이야 그럴듯했지만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집터를 불화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로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텃밭으로 향했다. 푸성기는 이슬을 맞아 새뜻했다. 오랜 가뭄 끝이라 물을 줘도 반나절이면 그녀가 쓰던 코티 분처럼 흙먼지가 화르르 날렸다. 그녀는 자식을 보듬듯 푸성기를 어루만졌다. 맺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조망만한 애호박과 붓고추 100개, 상추 몇 장을 뜯어 부엌으로 향했다. 언젠가 그녀가 오일장에 나가 사온 매화꽃 문양 사기 그릇이 찬장 위에 엎어져 있었다. 자식들이 와야 꺼내 쓰는 거였다. 그것들에게 가던 손을 돌려 구식 사기 공기와 대접을 꺼냈다. 낡은 양은 냄비에 밥을 안쳤다. 그녀가 낸 수많은 칼질로 그녀의 꺼진 볼처럼 복판이 움푹 파인 도마를 꺼내 만석을 쓰다듬듯 손등으로 쓸어내렸다. 만석이 만들어준 편백나무 도마였다. 애호박과 고추를 썰고 뚝배기에 된장을 풀어 지지기 시작했다. 밥 익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유독 입이 짧은 둘째 놈이 된장을 지지면 잘 먹었다. 오이지를 무칠 때는 큰딸이 생각났고 갈치를 조리면 셋째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밥상에서 다 모여 숟가락 들어본 기억이 아득했다. 사위는 대장암이 걸렸다고 들었다. 안타까워할 자신을 위해 비밀로 한 딸 심사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별 도움이 못돼 그럴 거라고 자신을 오죽잖게 생각하니까 비밀에 붙였겠지. 비틀린 생각과 괘씸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생각은 잠시뿐 그리움과 걱정으로 삼남매를 떠올리다 보면 창밖이 훤했다. 둘째 놈은 대학 진학반 담임을 맡았다고 했고 막내 놈은 외국 어딘지로 파견 갔다 했던가. 자식 잘 뒀다고 부러워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애들이 하 바빠서 밤에 잠깐 다녀갔다고 거짓말한 지 근 1년이 되었다. 삼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창이 화원해질 때면 그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악심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밥 위에 붓고 한술 떠 입에 넣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오늘처럼 죽은 만석과 뜸해진 자식들을 떠올린 날은 입이 더욱 썼다. 먹은 게 없으니 염소똥처럼 변비로 고통스럽고 밤은 불면으로 길고 허전했다. 그녀는 수저를 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빨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퍼지자 쓰러진 꿈처럼 안개는 간대었고 날씨는 화창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연기는 머물 것 없는 자신의 허한 마음처럼 금세 허공으로 쓰러졌다. 비를 기대했지만 해는 역시 뜨거웠다. 얼마나 오래 가뭄이 이어졌던가. 그녀는 저수지로 향했다. 갈라진 논바닥의 가뭄 해가를 위해 연일 수문을 열어 저수지 물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갔다. 저수지 물에 잠겼던 아기맞게 쌓아올린 돌뚝이 누런 이처럼 드러났다.
그녀는 물 가까이로 내려가 판판한 곳에 앉아 발을 담갔다. 냉기가 짜릿했다. 며칠 전에 들어온 곧불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발을 부득부득 닦았다. 두 손 가득 물을 떠 얼굴을 닦았다. 가래를 뱉고 코를 풀어 저수지 물에 헹구자 피라미가 떼거리로 몰려와 가래와 코를 낚아챘다. 피라미 떼는 한참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뻐끔거리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점처럼 사라져갔다. 그녀로서는 이 모든 것이 아침마다 해오던 익숙함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피라미마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어 손바닥으로 수면 위를 마구 쳤다. 검은 저수지가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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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만석이 죽어가며 울부짖던 소리와 닮았을 거라 생각했다. 멀리 미군 부대 사마루에서부터 햇살이 퍼져 저수지 수면은 은빛으로 일렁였다. 그녀는 수문으로 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는 것에 눈길이 닿자 자신도 만석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삽시간에 뚝 위로 기어 올라왔다. 세대의 대형 버스에서 내린 형형색색 차림의 낚시꾼들이 저수지 뚝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다. 두 명의 젊은 남자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 사이에 플랜카드를 애걸었다. 소모노 회장 상반기 낚시대회라고 씌어 있었다. 핸드마이크를 통해 식전 행사가 진득한 더위 속으로 쓰러졌다. 낚시꾼들의 옷차림 때문에 저수지 둘레와 물과의 경계가 더욱 확연하게 보였다. 꽤나 시끌벅적하겠구먼. 낚시꾼들이 온 걸 보니 벌써 괭일인 게야. 날짜 가는 줄도 모르다니. 그녀는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저수지 뚝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지난해 봄부터 이장이 앞장서 뚝 반대편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얕은 곳까지 연꽃을 심어 가꾸었다. 젊은이가 없어 60, 70대 동네 노인들이 나와 연꽃 모종을 날랐다. 올여름 처음으로 홍영과 백년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길과 저수지 사이는 낮은 뚝으로 경계를 쌓아 백일홍과 천일홍, 무궁화, 금송화, 노란 분꽃까지 꽃밭을 만들었다. 분꽃은 이장이 마을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어린 모종을 모판에 옮겨 모짜리 하우스에서 키워낸 거였다. 어머니 건사도 힘든데 뭔 고생이냐는 그녀 말에 이장은 마을에 꽃 보는 재미라도 있어야 더 이상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백년과 홍년이 가득했다. 정돈된 연못은 잔잔하다 못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떠들썩하게 반겨주지는 않지만 그녀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다고 여겼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던가. 홍영과 백년에게, 백일홍과 천일홍에게, 검은 저수지에게. 그녀는 군말 없이 들어주는 그것들이 고마웠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방향도 갈피도 잡을 수 없는 막막함에 한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불현듯 너스레를 떨던 이장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볼 이장 어머니를 생각하며 구멍가게에서 서너 봉지의 과자를 샀다. 이장은 큰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녀는 뭐든 가져가면 늘 해결해주는 이장이 고마웠다. 심지어 5일장에 나가 생필품도 사다 줬다. 올 봄이었다. 분명 김만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기 우편 봉투에 또렷이 쓰여 있었다. 사망 신고한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녀는 이장내로 달려갔다. 오래전 농지계량조합 땅에 만석이 시멘트 블록집을 지어 지금껏 공짜로 살아온 농지계량조합 땅을 실사용자에게 공시시가로 불화한다는 거였다.
자식에게 물려줄 땅 한 떼기 없는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녀는 죽음 안석이 준 천복이라 생각했다. 두 아들은 달랐다. 내 매형이 대장암이야. 오래도록 치료받아야 해서 미안해. 엄마한테는 꼭 비밀이다. 들으려고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어찌어찌해 삼남매가 내려온 일이 있었다. 엄마를 언제까지 혼자 이곳에 둘 수 있느냐. 저희끼리 상의하던 중 두 아들놈이 누나가 모시면 좋겠다는 말에 대한 딸의 대답이었다. 그 말을 들은 뒤부터 그녀는 자식네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얼마 뒤에 등기 우편을 받은 거였다. 그녀는 뛸 듯이 기뻤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그녀의 생태 부분을 이 집과 함께했다. 어떻게든 땅을 불어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내주고 떠나야 한다. 문제는 그녀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였다. 이장내 마당에는 트랙터와 분무기, 이안기와 콤바인까지 농기계 공장을 방불케 했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 가서 특수작물 재배 요령을 배우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안채는 조용했다. 이장 있는겨? 야, 여기슈. 부엌과 연결된 욕실에서 이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장은 흰 메리아스와 꽃무늬 문배 차림의 어머니를 부축해 나와 그녀 귀 가까이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가 똥을 지렸슈. 그녀는 이장 어머니 어깨에 눈이 갔다. 살피듬이 좋아 황소라도 때려잡을 힘을 자랑했는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말라 있었다. 솜사탕이 공기 중에 뭉개지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장 어머니와 자신도 쪼그라들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장의 보살핌이 극진해 예전의 정갈한 느낌은 남아있었다. 이장 어머니와는 과부로 산 것이 같아 속말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4년 전부터 엉뚱한 말을 해 진료를 받아보니 치매라는 거였다. 가끔 간식을 건네주는 그녀를 알아보고 자주 오라고 손을 잡았는데 마음과 달리 이게 얼마만인가. 그녀는 자조했다. 애들 엄마가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읍내 강정공장에 다녀유. 애들한테 돈이 한참 들어갈 때잖유. 이장은 투박한 손으로 어머니 머리를 빗질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이장의 등을 한참 쓸어내렸다. 애쓰네. 내가 다 고맙구먼. 엄니는 요즘 어때요? 뭘유, 당연한 거지유. 자꾸 내놓으라 해서 난감해유. 밥도 통장도 왜 있쥬? 먼저 간 9가지. 선자는 잘 있쥬? 동창 모임에도 안 나오대유. 요새 선자가 바쁜가벼. 나도 본 지 꽤 됐구먼. 선필이도 바쁜 일 있는규? 철수 형 엄니 돌아가셨을 때 연락했는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대유. 잘 있구먼. 대교 갈 놈들 담임일이야. 그 자리가 엄청 바쁜 자린가벼. 그녀는 모두 모여 밥 먹어본 일이 1년이 다 되어간다는 말을 삼키고 이장 엄니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었다. 얌전하고 인정 많았는디 자네 엄니 말이여. 그간 고생한 걸 봐서 효자 아들이랑 오래도록 재미나게 살아야 하는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장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로 볼 수 없어 덜덜덜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에 눈길을 보냈다. 사방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후끈한 열기만 들어왔다. 계십니까? 실례지만 삽 좀 빌릴까 해서 무조건 이장댁을 물어왔습니다. 방문 밖에는 낚시꾼이 서 있었다. 낚시꾼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한 상자를 마루 끝에 내려놓았다. 참, 아까 보니까 신장로에 대형 버스가 시대나 서 있고 저수지에 낚시꾼이 지천으로 깔렸던디
이장은 모르고 있었는가? 하기야, 엄니 돌보느라 먼 정신으로 백가티를 내다 봤을겨. 가물어서 저수지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어가 나올 듯합니다. 우덜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농사일에 쳐서 낚시할 엄두가 나남요? 근데 낚시하는디 삽을 어디다 쓴대요? 이장은 삽자루를 건네주며 물었다. 마디가 굵고 거친 이장의 손에 든 삽을 건네받는 낚시꾼의 손이 유난히 희게 느껴졌다. 아, 파라솔 좀 세우려는데 잘 안 되네요. 땅을 좀 파서 대를 세우려고요. 잘 쓰고 가져오겠습니다. 이장은 삽자루를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사라지는 낚시꾼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니랑 식사하고 가셔요. 차는 없지만 저렇게 좋아하시는디. 이장이 막무가내로 점심상을 차려왔다. 그녀는 뿌리칠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애들 엄마가 해놓은 된장찌개랑 짠지, 부성기밖에 없슈. 창피해요. 참말로? 뭔 소리를 혀? 집집마다 건건이 다 그렇지. 우리 사이에 흉댈 게 뭐 있다고. 계란찜 좀 드셔요. 밖으로 나갔던 이장이 계란찜을 들고 와 상임에 올렸다. 그녀는 수저를 들어 이장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짠지 국물을 한 입 물었다. 칼칼해서 좋았다. 여름에는 칼칼하니 짠지 국물이 최고요. 그녀는 짠지 국물을 재차 떠 입에 넣으며 설핏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막내가 짠지를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생각이 나서였다. 한여름 볕에 달궈진 생철 지붕은 집안을 찜통으로 만들었다. 삼남매는 숨을 헐떡이며 마루에 널브러졌다. 삼남매를 일으켜 고작 물에 띄운 짠지와 누런 열무김치가 전부인 아침상 앞에 앉혔다. 그래도 위로 두 아이는 억지로라도 먹었다. 막내가 문제였다. 군내 난다고 짠지 가닥을 씹다가 퇴 밥상에 뱉어냈다. 입을 쭉 빼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가 막내 숟가락을 빼앗아 밥상을 들고 일어서면 그제야 치맛자락을 잡고 눈물 고인 눈으로 올려다 보았다. 밥상을 다시 내려놓고 숟가락을 막내 손에 쥐어주면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넘기느라 헛구역질을 했다. 반복되는 군내나는 일상이었다. 막내가 반찬 투정을 멈추고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피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다. 그녀가 미군 부대 극장 청소부로 들어가 얼마 뒤 정체 모를 음식을 밥상에 올렸다. 구수하고 비릿한 맛이었다. 극장 책임자에게 사정해 미군 식당에서 먹다 남긴 음식을 얻어와 소다를 넣고 푹푹 끓여내 놓으면 만석과 아이들은 잘 먹었다. 햄이나 통조림, 빵 조각에 누가 베어문 이자국이 난 것들이었다. 짠지를 밀어내고 허겁지겁 먹고 한동안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으로 음식 신고식을 치렀다. 지금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오랜만에 참 맛있게 먹었네. 같이 먹으니까 좋아. 잘 먹었구먼. 왜유? 더 드시지 않고유. 먼저 우리 논에 물 좀 대라고요. 쪽쪽 갈라줬어. 이장 어머니가 만석을 기억해 내고 있었다. 남편 없이 농사 짓는다고 우선 물기를 터주었던 것을 기억해 냈구나 싶어 그녀는 눈물을 쏟았다. 암만 그래야지 그럼. 애 아범한테 꼭 전할 거구만. 따라붙는 이장 어머니 눈길을 떼어내고 나오며 그녀는 가슴이 뻥 뚫린 듯 아렸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안개가 걷히면 볕이 쨍할 것 같았는데 곧 비라도 내릴 듯 저수지 너머 미군 부대 쪽이 검었다. 비라도 내려주면 좋으련만. 오후부터 비 온대슈. 저쪽 보니까 거 쏟아질 것도 같은디. 워낙 오래 가물어서 와야 오나 보다 하지요. 저 뽕당구
자네 아버지가 심은 난건디. 저것도 이제 미친 모양이구먼. 그녀는 이파리가 돌돌 말리고 줄기는 자기네끼리 베베 뒤틀리고 얼기설기 꼬인 것을 보며 혀를 찼다. 복난구도 미쳐유? 어쩐지 열매가 있기도 전에 예고 딱딱해져 못 먹겠슈. 오늘 내일 베어버릴까 싶어유. 뽕난구가 미치기를 잘이야. 한번 미친 뽕난구는 베어내야 할 걸세. 자네 애쓰게나 또 옴새. 그녀는 왠지 뽕나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뒤를 돌아 걸었다. 며칠 전 길에서 만난 봉자 며느리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오래 누워있어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걱정이라며 놀러 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봉자는 돈 잘 쓰는 멋쟁이였다.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으스러져 수술하고 난 뒤 어찌된 일인지 아주 출입을 못했다. 보러 가고 싶어도 차 한 잔이라도 내오려고 애쓰는 봉자 며느리를 귀찮게 만드는 것 같아 한동안 못 갔다. 만석이 죽었을 때 조의금 외에 선뜻 장례비를 빌려준 것도 봉자였다. 미군 부대 극장 청소도 봉자가 연주를 대 들어갔으니 그녀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었다. 가을에 단풍기경 가려면 일어나야지. 성, 이제 틀렸슈. 내 봄날은 지나가슈. 자주 놀러 나와줘유. 갑갑해 죽겠슈. 자네 며느리에게 폐가 될 거 싶어 그만. 자주 들름새. 봉자 며느리가 찐 옥수수를 내왔다. 그녀는 봉자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손만 잡았을 뿐인데 봉자 며느리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때깔이 좋은 옥수수를 집어 앞니로 뜯기 시작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옥수수가 아니고 눈물이었다. 그녀는 문득 극장 팝콘 생각이 났다. 자네도 생각나지? 내가 극장에서 가져와 먹던 기름에 튀긴 서양 강냉이 말이여. 그럼요. 얼마나 고소했던지. 성이 가져와서 먹은 게 처음 먹어본 거니께 홀딱 반할 수밖에요. 마을 사람들은 극장 청소부로 들어간 뒤 동네에서 전무했던 월급쟁이가 된 그녀를 몹시 부러워했다. 더구나 매일 밤 영화관 책임자가 튀겨서 팔다 나온 팝콘을 얻어와 이웃에게 나눠주는 재미가 쏠쏠했다. 팝콘 기계는 뻥튀기 기계와 달리 소음도 없이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듯 퐁퐁 솟아올랐다. 속살이 뽀얀 것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강냉이를 팝콘이라 부른다는 것도 구경한 것도 처음이었다. 청소를 끝내고 누런 월급봉투를 속주머니 깊이 찌르고 남은 팝콘을 들고 저수지 뚝을 걸어오면서 속주머니 속 월급봉투를 손으로 만지며 돌아와 팝콘을 나눠 먹으며 스크린에서 본 장면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박장대소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봉자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니 한결 기분이 괜찮아졌다. 또 옴새, 돈 아끼지 말고 큰 병원 댕기며 치료 잘야. 성, 이제 큰 병원이고 작은 병원이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슈. 모두 자석 새끼들 맴에 달렸슈. 그래도 아직 자네 재산이잖아. 나야 원체 가진 게 없으니까 문제지만 말이여. 그녀는 가진 것 없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괜한 말을 했나 후회했다.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몰려왔다. 농지기량 조합 숨은 관리자, 그녀 남편이 만석의 직함이었다. 여름철 가뭄과 홍수 때 수문을 조절하면서 구획 정리된 농지에 물을 관리해주는 일. 농지도 없는 만석이 찾은 것이 그 일이었다. 벼농사 짓는 농민이 기후로 인해 받을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봄부터 늦여름, 쏟아지는 늦장마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해도 배운 것 없는 만석에겐 다행스러운 일감이었다.
술을 좋아하는 만석에게 봄, 여름은 꽃피는 봄날이었다. 농부들은 형님, 아우님을 찾으며 자신들 논에 먼저 물을 대달라고 부탁하며 술을 샀다. 만석은 비가 오면 한밤중이라도 나가 저수지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닫아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동행해서 손전등을 비춰줬다. 그렇지 않은 달은 연장을 마루에 팽개치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도 만석은 알싸하게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다. 자정을 넘어서부터 내리던 장맛비가 생철 지붕을 무섭게 내리쳤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만석을 깨우고 그녀는 모진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죽음과 같은 잠이었다. 손전등 빛을 앞세우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만석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술 취한 만석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만석을 따라 나섰더라면 후에는 아득한 악몽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돌을 딛다 미끄러졌을 것이고 만석의 손에 든 연장의 무게 때문에 더 빨리, 더 깊게 가라앉았을 것이란 짐작이 본듯 뻔했다. 아침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해장술을 먹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에 불어터진 만석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3일 뒤였다.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수문에 끼어 떠오르지 못한 것을 잠수부가 찾아냈다. 그날의 찬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지금껏 남아있는 것이다. 꿈에서 만석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검지로 그녀를 가리켰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만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만석이 보러 갈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는 것이 원통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부터 살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사들여 쫓겨나는 꿈을 꿨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눈을 뜨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눈을 부라리며 잠을 밀어냈다. 지금도 못 오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오겠다고요. 두 아들 놈은 길게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일각에 반대했다. 그녀는 자식 낳아 고물고물 키우고 만석이 묻힌 이곳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다시 사정해보려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애가 탔다. 그녀는 큰딸 내외가 아무 일이 없다면 자신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했다. 사위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주전부리며 꽃구경을 도맡을 만큼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사위가 암이라니.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러도 시원찮았다. 아들놈들한테 큰딸 내외가 친정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받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아들놈들보다 큰딸을 덜 가르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런 큰딸에게 자신을 떠맡기려 들다니 다시 속이 시끄러워졌다. 짐이 되어 핑퐁공처럼 이리저리 튕겨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니 마른 침이 넘어갔다. 간간히 핸드마이크를 통해 낚시꾼의 안내 방송이 마을에 꽉 찼다. 무슨 생각인지 그녀는 무념하게 저수지 뚝을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뚝이 끝나는 곳, 그녀가 다니던 미군 부대가 가까워져 갔다. 그녀는 이왕에 나선 거 옛 미군 부대 앞까지 가보자고 마음 먹고 발을 떼었다. 늦은 밤 극장 청소를 마치고 뚝을 따라 걷다 보면 시커먼 저수지에서 만석이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검은 저수지는 커다란 만석의 무덤처럼 친근했다. 출렁이는 무덤, 고요하게 품어줄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부지런히 걸으면 어둡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었다. 뚝에 난 삘기는 도로에서 날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신혈이 났다. 등줄기가 아프고 눈꺼풀이 내려앉았지만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희황한 빛을 내던
미군 부대 주변 상가 간판은 너덜거리고 무너져 내려 있었다. 대부분 상가 주인들은 미군이 옮겨간 지역으로 생계를 위해 떠났을 거였다. 그녀는 자물쇠가 매달린 드레스샵과 헤어샵의 쇼윈도를 들여다보았다. 망가진 마네킹과 허름한 집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녀가 극장으로 출근하는 시각이면 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휴양한 곳이었다. 담벼락에도 붉은 페인트로 미군 부대 이주에 따른 찬반 글이 붉은 눈물을 흘리듯 흘러내렸다. 주한미군 이전 반대, 생계를 책임져라, 녹지와 찬성 등 찢긴 플랜카드가 사납게 휘날렸다. 위병소 앞에는 깨진 유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출입을 막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위병을 위한 군대 병사가 패스하며 경례를 바치듯 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신분증을 목에 내려드리고 젊은 그녀가 종종 걸음으로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했다. 위병소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던 시절은 그녀의 봄날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벽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감기 때문인지 눈 주위도 입속도 열기가 가득 찼다. 그녀는 정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아프고 오한이 몰려왔다. 미군이 떠나고 한 번도 오지 않던 곳이었다. 어쩌자고 발길이 여기까지 온 것이야.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자신을 본다면 영락없이 정신 나간 늙은이로 볼 것이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미친 뽕나무처럼 자신도 베어버릴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봄날은 지나간 스크린의 한 장면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알려주는 듯 바람이 뺨을 스쳤다. 비를 몰고 올 바람이었다. 영사기 불빛이 스크린을 비추면 총 천연색 풍경화 인물들이 웃고 울고 정사를 나누고 정신을 쏙 뺐다. 대개는 망측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크게 두세 번 세다가 손가락을 차츰 벌려 스크린으로 눈길을 돌렸다. 다리가 길고 눈이 시퍼런 서양 여자가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면 그녀도 덩달아 뭔가 마음이 달아올랐다. 배우들만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도 화면의 움직임만 보고도 재미있어 때로는 불어 일찍 출근해 스크린 속에 빠졌다. 스크린이 막을 내리고 전등이 켜지면 그때부터 그녀는 극장을 누비며 청소를 했다. 청소를 하다 말고 스크린 앞에서 여배우의 새침한 미소를 흉내냈다. 그리고 극장에서 필름을 돌리듯 지나간 그녀 삶의 필름을 돌렸다. 그녀가 쌀가게 점원이던 김만석의 자전거 뒤에 올라타 그의 허리를 꽉 잡은 채 내달리는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얼만큼 내달리다 억새풀이 울창한 숲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이맞춤 하던 때를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그녀와 김만석이 주연인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극장 청소도 끝이 났다. 미군 부대가 이전한다는 말이 떠돌 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출연하는 가장 빛나는 봄날이 벌써 막을 내릴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꽃이 한창인 그녀의 꽃밭을 벌써 갈아엎을 수는 없었다. 상영 횟수를 줄였고 극장의 관객도 줄어갔다. 팝콘 대부분이 남아서 버리게 될 때쯤 스크린의 주인공이 바뀌듯 그녀도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럴수록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무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미군 부대 정문을 나와 뚝을 향해 걸었다. 하늘은 검게 변해갔다. 여전히 후덥지근하지만 습습한 바람결을 보아 비를 몰고 올 바람이었다.
바람결에서 삼남매가 소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웃기도 했다. 잠시 후 삼남매는 그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두 아들놈은 매번 짠 듯 대답이 같았다. 저하고 상의해 볼게요. 얼마나 살겠다고 땅을 욕심부리 나는 것이었다. 땅을 불어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다시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시끄러운 속처럼 저수지도 넘실댔다. 넘실거리는 저수지가 어서 오라는 만석의 손짓처럼 보였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 필 내 청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입을 열어 만석이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뚝복판에 쪼그리고 앉았다. 조금만 기다리슈. 금방 당신 곁으로 갈 테니께. 갈 때 가더라도 내 집에서 살다 가야겠슈. 그녀는 뚝복판에 쪼그리고 앉았다. 부성기도 손으로 쥐면 부서질 것 같은 덥고 건조한 날이 얼마나 많이 지속됐던가. 비라도 한 차례 내려주시지. 그녀는 또 뜨거운 입으로 읊조리다 말고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 걸었다. 검게 변했던 하늘에서 노을이 선명하게 내리비쳤다. 그녀가 서둘러 걷는 동안 노을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꿈인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구먼, 비구먼. 가뭄이 물러가려는지 빗줄기는 제법 새찼다. 그녀의 잿빛 파마머리와 꽃무늬가 무성하게 프린팅된 블라우스가 젖어 깡마른 어깨가 드러났다. 삽시간에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흙탕물띠가 둘러쳐졌다. 만석이 죽어가며 흘린 핏물처럼 보였다. 그녀 속에서 묵직한 것이 치밀었다. 그녀는 저수지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무덤 가까이 갔을 때 검푸른 저수지로 번개불이 내리꽂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삽시간에 뚝으로 기어 올라와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린 채 꼼짝 못했다. 아직도 살고 싶은 욕망을 못 꺾었다는 생각에 만석에게 부끄러웠다. 그녀는 따가운 눈을 치뜨고 무엇인가 쫓기듯 희적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대지의 화염을 씻어낼 듯 점점 굵어졌다.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비린내에 또 욕지기가 났다. 다시 번개불이 지푸른 저수지로 내리꽂혔다. 그녀는 이장내 뽕나무도 번개에 맞아 새카맣게 타고 있을 것만 같아 다급해졌다. 별일이구먼. 늘 보던 뽕나무가 오늘따라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이장이 베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두 다리가 자꾸 꺾였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나운 비는 언제 왔냐는 듯 멈추고 서쪽 하늘에서 해가 다시 쨍했다. 스크린 속 영상처럼 신장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낚시꾼들을 태우고 온 대형 버스도 떠나려고 부릉거렸다. 아침에 걸려있던 플랜카드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고 느꼈다. 무심코 고개를 숙여보니 맨발이었다. 그녀의 귀에 돼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삼남의 생각도 스쳤다. 돼지 우리 쪽을 한참 바라보다 쌀의 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장독대여 연보라색 무궁화가 그녀를 맞이하듯 꽃잎을 한껏 벌리고 있었다. 꽃잎에 매달린 빗물을 보며 그녀는 새색시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새색시 적이 있었다. 늘 웃고 있는 만석이 좋아 두 말 않고 결혼했지만 새색시답게 살아볼 기회를 빼앗아 간 사람도 만석이었다. 술 좋아하던 만석이
제일 잘한 짓이 농지기랑 조합 수감으로 취직한 일이라 믿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운명이란 때로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테마로는 비물이 튀어 눅진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걸레로 물기를 문지르고 걸터 앉았다. 그녀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 붙여 길게 빨며 허공으로 내뿜었다. 담뱃불만큼 붉게 타오르던 가슴이 서서히 식는 듯했다. 세차게 두드려대던 심장 박동도 좀 안정되는 듯했다. 긴 여행을 다녀온 듯 피곤이 몰려왔다. 신혈 때문인지 머리가 지근거렸다. 방으로 가 화장대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 펼쳤다. 그녀에게는 큰돈이지만 수리조합당을 불어받기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다.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두 갈림길에 다시 섰다. 큰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과 두 아들놈에게 도움을 받아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불어받는 일. 저울추가 큰딸 쪽으로 묵직하게 내려갔다. 큰딸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뭔 일 있어요? 뭔 일은 무슨, 너도 별일 없지야?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안 좋은 꿈 꾸다 깬 사람 같아요. 내 걱정은 마라. 난 잘 있으니께. 모쪼록 밥 잘 먹고, 알겠자? 엄마,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 당분간 못 내려가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계실 거죠? 그녀는 괜스레 눈물이 터질 듯해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딸깍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소화기를 들고 있었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엄습했다. 실 끊긴 년이 한순간에 하늘로 휙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볼 때처럼 허망했다. 늙은 어미만 쏙 빼고 저희들끼리 한 통 속으로 내통한 괘씸함이 다시 썰물처럼 밀려왔다. 안다 한들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걸 알지만 큰딸이 자신의 치마폭에 엎어져 실컷 울기라도 했으면 바랐다. 이제 내는 살 만큼 살았으니께 당신한테 갈 때 큰 사위 아픈 것 모조리 가져가게 해줘요. 그녀는 만석의 사진 앞에서 토해내듯 말했다. 그녀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개수대 앞으로 갔다. 돼지에게 줄 밥 찌꺼기를 찾다 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왜 이러나? 내가 자꾸만 왜 이럴까? 빗줄기는 다시 굵어진 듯 했다. 그녀는 문득 생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무서워 몸을 둥글게 웅크렸다. 굵은 빗줄기가 웅크린 자신의 몸뚱이를 난도질하는 것 같아 그녀는 신음했다. 잠시 후 홀린 듯 저수지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 젖혔다. 미군 부대 상기슭에서부터 시작되어 저수지를 통째로 삼키고 완강하게 버티고선 어둠을 향해 입을 열었다. 기다려요. 내가 불을 밝혀줄게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찾았다. 어디 있지? 이쯤이었는데. 서랍에는 없었다. 선반을 더듬는데 손끝에 손전등이 만져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밝히고 나가 쌀이문을 힘껏 밀었다. 손전등에서 퍼져나온 불빛에서 빗줄기가 춤을 추었다. 그날도 오늘 같은 여름밤이었다. 오늘의 소설 한여름밤의 흑백 영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영화 한 편 감상한 것 같았나요? 조금은 슬펐죠? 영상이 좀 오버랩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